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 중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3분의 2, 200석 이상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을 희원했습니다. 제가 그 워딩을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어느 당이든 몰아줬으면 한다. 어느 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라는 내심을 보였습니다. 세르비아 등 3국 방문의 마지막 순방지 조지아에서 가진 기자단 인터뷰에서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 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 헌법을 고칠 사람, 촛불 민심을 제도화할 사람. 이런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문희상 의장은 200석 이상을 얻어서 차제에 사회주의적 성향이 잔뜩 가미된, 그리고 남북 연방제도 수용을 하는 그런 헌법으로 헌법을 개정을 하는 이런 현재 문재인 집권 세력의 야심의 일단을 그대로 자신의 입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희상 의장에게 깨몽하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0석은커녕 민주당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50석 과반도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현재의 여러 가지 변수와 여건을 집어넣으면 과반수는 그리 어렵지 않다. 앞으로의 변수와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60, 170, 기적적으로는 180. 사실 어느 당도 현재의 구도 하에서는 200석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변수가 생긴다면 한국당이 180석도 가능하다. 150석은 그리 어렵지 아니하다. 제가 일단 옆에 표에서 지역별 의석수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대략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별 의석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인구수하고 거의 비슷하다. 서울, 인천, 경기. 제가 가로 안에 적어놓은 것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122석. 대전, 세종, 충남북 27. 대구, 경북 25. 부산, 울산, 경남 40. 광주, 전남북 28, 강원, 제주 11, 비례대표 47. 평상시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절반,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도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이 각각 10%,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가 많아서 15%, 나머지 5%는 강원과 제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당은 파이팅을 하면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조건으로 보자면 저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차이가 어떤 때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4 내지 5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 현재의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에 끼어있는 친여 거품, 이것을 최소 5% 정도로 잡고,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 제가 얘기하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아니하는 침묵하는 다수, 투표장에서 민심을 표출시키는
그런 세력을 감안을 하면 한국당의 과반수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아니하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 전형적으로 보수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 파이팅을 해서 50석을 가져온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50석. 그리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치면 65석인데 그 중에서 60석. 그러면 전부 110석이 됩니다. 비례대표 47 중에서 20석. 지난번 2016년 4월 총선 때 한국당이 대패한 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7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건이 더 좋아지고 파이팅을 한다면 20석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전부 130석이 됩니다. 이 중에서 대전, 세종, 충남북과 강원, 제주를 합치면 38입니다. 38 중에서 한국당이 20석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0석을 가지고 오면 150석, 30석을 가지고 오면 160석.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도 파이팅을 해서 10석을 추가하면 170석. 이것은 첫째는 이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이 두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에 비례대표에서 이 두 정당이 몇 석을 추가하게 되면 잘하면 보수 우파 연합이 170석, 더 파이팅을 하면 175석.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조국 사태의 여파가 앞으로 정경심의 재판이라든가 조국의 소환, 이러여러한 단계를 거쳐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두 번째는 한국당이 총선 공천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많이 수혈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상당히 신선한 공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러이러한 전제하에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민주당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민주당은 환경이 한국당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정의당과 평화당,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한신당, 이런 쪽이 하여튼 좌파 연합이 10석을 차지한다고 칩시다.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그러면 과반수를 얻으려면 민주당이 140석을 얻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지난번에 13석을 얻었는데 잘해서 15석을 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125석이 더 나와야 됩니다. 125석. 광주 전남북을 싹쓸이 한다고 치고 그러면 28석. 그러면 125석에서 28석. 나머지 97석이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5석 정도, 아니면 7석 해서 7 빼고 나머지 90석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이 최고로 파이팅을 하면 현재 같은 조건에서 한 70석? 맥시멈. 자, 그리고 나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전, 충남북, 세종, 강원, 제주 38석에서 과연 민주당이 몇 석이나 얻을 것인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70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의석을 얻고 비례대표 15, 기타 등등 최고의 어떤 회복력을 발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과반수가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4.3 재보선 선거가 민심 이반의 뚜렷한 증거와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선거를 믿습니다. 이미 그때 통영 고성 선거와 창원 선거를 보고 저는 부산, 울산, 경남 15%의 수도권을 제외한 최대 표밭이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한국당의 개혁, 그리고 한국당이 절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